안녕하세요. 쩝쩝랩 운영하고 있는 김성록입니다. 조금 나와서 할게요. 네, 저는 그 쩝쩝랩을 하면서 회사에서는 비전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보다 카카오맵을 더 많이 사용하는 유저이고요.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그 맛집을 공유하고 맛집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진심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맛집을 저장하는 것 역시 어떤 그 보물을 가지고 있는 듯한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상관없이 다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맛집을 제가 저장하지 않은 곳에 가면은 밥을 먹을 시기도 아닌데 불안합니다. 그래서 밥 먹을 때까지 계속해서 찾는데 이게 참 재밌으면서도 스트레스 받는 점이 많아요. 그런데 그럴 때 찾게 되면은 이전에 제가 검색하고 공유하고 저장했던 이력들이 있을 텐데, 그런 데이터들이 하나도 활용되지 않고 제가 건대 입구 맛집을 치고 그 옆에 같이 있던 분이 건대 입구 맛집을 치더라도 같은 리스트를 받는 게 좀 많이 안타까워서 이 랩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기존 맛집 시스템들이 왜 같은 리스트를 주게 되는지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거는 네이버, 카카오, 다이닝 코드, 식신, 그다음 캐치 테이블의 리스트인데, 이들은 각각의 자기만의 랭킹된 어떤 리스트를 줍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 이게 밀려났네. 네. 불특정 다수가 만족할 만한 추천 시스템이 기존 맛집들이 주는 한계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여기서 저희 랩의 목표는 이 불자를 없애는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자를 없애면 사실상 두 가지 개념이 같이 합해져 있는데, 저희가 이건 나중에 읽겠습니다. 특정 다수가 만족할 만한 집과 이게 밀려가지고 원래는 밑에 떠야 되는데, 취향과 상황에 맞는 특정 다수가 만족할 집은 취향과 상황에 맞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만족할 만한 맛집은 선별된 맛집입니다. 그래서 특정 다수가 만족할 만한 집은 사실상 맛집은 아니고 그 저의 취향과 상황에 맞는 음식점을 추천해 주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맛집을 추천해 주는 것이 저희 랩의 최종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얇은 삼겹살보다 두꺼운 삼겹살, 혹은 초밥의 밥의 양이 적은 음식점을 좋아하는데, 결국 맛이나 어떤 만족하지 못하는 음식점을 추천해주면 사실상 그 추천 시스템은 실패한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취향과 상황에 맞으면서도 선별된 맛집을 추천하는 것이 이 쩝쩝랩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취향과 상황에 맞는 추천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예시를 준비를 했습니다. A 유저는 그 데이트하는 상황에서 삼겹살집을 찾고 있고, B 유저는 팀의 막내로서 회식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게 횟집을 찾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아이와 함께 가야 되고 찌개류를 찾는 유저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A부터 E까지 어떤 음식점을 추천해 주는가에 보면은 보통은 밑에 데이트하기 좋은 삼겹살집을 A 유저에게, B 유저는 회식하기 좋은, 시끌벅적하게 회식하기 좋은 C 음식점을 추천을 해줍니다. C 음식점을 추천해 줍니다. C 유저에게는 놀이방이 있고 아이와 함께 갈 수 있는 감자탕 집인 E 음식점을 추천해 준다고 추천해 줄 것 같아요. 그런데 C 유저는 만족을 했는데 A와 B 유저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느 커플과 다르게 A 유저는 노포 스타일을 좋아하고, 데이트를 할 때 그렇게 조용조용하고 양식집의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 시끌벅적하고 술 마시기 좋은 분위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상 실패한 추천이었고요.
비유저는 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시끌벅적하기보다는 중간중간 일 얘기도 할 수 있는 음식점, D가 더 적합한 음식점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추가로 A 유저가 고려하지 않았던 노포 스타일을 고려하지 않았는데도 이전에 전통주가 많은 음식점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했기 때문에 같은 B 음식점 특징과 비슷하게 시끌벅적하고 노포 분위기의 삼겹살 집이지만 전통주가 많은 곳을 더 추천하게끔 하는 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취향과 상황에 맞는 추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런 걸 어떻게 실현할까 생각했을 때 유저와 음식점 간의 관계성을 잘 나타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GNN 기반의 모델을 활용해서 이 취향과 상황에 맞는 추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전통주가 많고 그다음 어떤 음식점에서는 개별 룸이 있고 그런 거를 각 인베디된 벡터화된 데이터로서 가지고 있어야 이 GNN 기반에서는 추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자 노드와 음식점 노드가 많이 깨졌는데 사용자에서는 이게 성별, 연령층, 어떤 사용자 활동량이 있고요. 사실상 음식점 노드를 잘 표현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잘 안 보이지만 이 음식점이 어떤 카테고리가 있는지, 그리고 이 음식점이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넣어줘야 됩니다. 아까 제가 A부터 E까지 있는 밑에 분포된 음식점들 있잖아요. 그 특성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음식점과 유저는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가 또 정의를 해야 되는데요. 왼쪽부터 그 평점 리뷰 쪽으로 갈수록 이 유저의 의도가 더 명확한 어떤 행동 데이터들입니다. 근데 저희는 따로 서비스를 가지고 있진 않고 카카오맵에 있는 데이터를 긁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어쨌든 다른 다이닝 코드나 네이버에서 크롤링 해오더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사실상 지금 평점 리뷰이고 그리고 가장 명확하기 때문에 평점 리뷰로 지금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저의 특성과 음식점의 특성을 리뷰에서 가져와서 채우고 있고요. 그다음 이 둘이 결국 방문할 것인가 방문하지 않을 것인가는 평점으로 지금 데이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뷰에서 어떻게 가져오는지를 예시를 들었는데요. 모델은 QN 2.5를 쓰고 있습니다. 아시아 언어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고 아파치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GPT를 사용하자는 그 랩원들의 의견도 많았는데 새로운 리뷰를 쓰면 그걸 계속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 유지 비용 측면에서 저희는 일단 오픈 LLM을 쓰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보면 맛은 있었는데 화장실에 대해서 되게 불만이 많습니다. 화장실도 음식점 가서 만족하는 요소 중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음식점은 그 여의도에 위치한 라케이즈라는 와인바인데 유저들이 직접 올린 사진들인데 딱 봐도 분위기 되게 좋아 보이는데 이런 분위기 좋은 음식점에서 그 화장실이 아쉬우면 더 만족하기는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중식집인데 이럴 때 있잖아요. 굴짬뽕 진짜 맛있는 집을 찾고 싶은데 그러면 아까 봤던 같은 리스트 중식 혹은 어떤 중국집을 쳐서 리뷰에서 굴짬뽕에 대한 칭찬이 있는 걸 마구 찾아야 되는데 저희는 그 리뷰 데이터의 특성을 가져와서 어떤 메뉴가 특색인지에 대해서 벡터화를 시키면 나중에 추천할 때 쉽게 추천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이 리뷰에서 메뉴에서도 그 특색을 가지고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으로만 QN을 쓰고 있어서 키워드 추출하는 데에서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결국 이렇게 가져온 것을 키워드를 널리지 그래프로
완성을 하는 것이 그 다음 단계 목표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은 위생과 청결이 좋은 음식점을 찾고 그다음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를 좋아하는지를 찾으면 그게 관계성이 잘 드러낸 음식점을 추천해 줄 것이라고 지금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베이스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결과가 나왔는데 정말 형편없어서 이게 어디서 실패했는지를 찾았는데 Y 값이 아까 말씀드렸던 평점입니다. 평점인데 사실상 아까 두 가지 개념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GNN 모델로 그거를 다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GNN 모델은 사실상 관계성만 드러내는 것이지 맛집을 찾아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래서 앞부분 취향과 상황에 맞는 맛집이 아닌 음식점을 추천하는 부분에서 GNN 모델을 사용하고 선별된 맛집을 추천해 주는 것은 또 투 스테이지로 다른 모델이 있어야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평점 데이터에 대해서도 좀 의문을 갖기 시작했는데 한 사람이 10개의 음식점을 간다고 했을 때 이게 항상 같은 기준에 객관적으로 잘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가지고 있어서 이 평점 데이터 그대로 쓰기에는 좀 역부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분포도 되게 언밸런싱해서 그대로 가져가서 쓰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유저가 2개 이상의 리뷰를 쓴 비율인데요. 이게 반토막 난 걸 보면 사실 모델을 평가하기에는 이 평점 데이터 그대로 쓰기에는 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네, 추가로 설명드리면 한 유저가 20개 정도는 써야 학습에 10개를 쓰더라도 나머지 10개를 가지고 그 랭킹화를 했을 때 이 음식점이 잘 추천되었는지 여부를 볼 수 있는데 20개 쓴 사람은 0.029%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점에서도 좀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게 저희가 한 첫 번째 실패이고요. 그래서 두 가지 결합된 것을 나누어서 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취향과 상황에 맞는 것을 GNN 기반으로 하고 선별된 맛집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그 결과 3분 남았네. 네. 제가 기존에 하고 있던 프로젝트가 있는데 본래는 저희가 음식점을 찾을 때 음식점의 그 평균 평점을 높은 기준으로 이 음식점은 좋을 것이냐 안 좋을 것이냐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했던 머먹은 그 리뷰 개인 기준에서 만족하는 사람이 많은가 안 많은가를 보고 봤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빠르게 할게요. 그래서 사실상 제가 그 음식점을 찾을 때는 리뷰를 많이 보는 줄 알았는데 그보다 개개인이 얼만큼 만족했는지를 보더라고요. 예를 들어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은 자기의 평균 평점보다 1.5배 이상을 높게 이 음식점의 평가를 했기 때문에 만족한 사람으로 보고 세 번째는 이게 제 아이디인데 저는 3.6점인데 4점을 했으면 그렇게 만족했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수를 처음에 셌습니다. 그래서 이 수를 모두 합해가지고 이 수가 높은 스코어가 높은 음식점으로 랭킹화를 했던 게 그 머먹의 첫 번째인데 거기서 좀 더해서 활동 그 카카오 맵에 보면 배지 레벨이 있습니다. 배지 레벨을 보면 이거는 후기를 많이 작성하거나 이거를 공유하거나 아니면 즐겨찾기를 많이 한 사람이 레벨이 1부터 100까지 높은 순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활동을 많이 한 사람과 많이 하지 않는 사람을 5점을 똑같이 매기기에는 좀 데이터가 가깝다고 생각을 해서 가중치를 매겼습니다. 활동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더 많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끔 가중치를 매겼고요. 그리고 음식점이 질타를 받아서 개선을 했던 경우도 있고 한참 좋다가 사장님이 바뀌어서 이게 안 좋은 음식점으로 된 경우도 있어서 최신성까지 고려를 했습니다. 오래된 리뷰일수록 가중치가 덜 되게끔 마이너스 가중치를 매기게 했고 단 3개월 이후에 있는 3개월 이후에 그 이후부터 가중치가 이렇게 하락되게끔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슐랭에서도 1년에 6번 정도 방문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3개월 동안은 어떤 그
이게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라 보고 3개월 이후부터 하락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맨 첫 번째, 두 번째는 같은 5점인데 이게 활동 레벨이 달라가지고 가중치가 달라진 점을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레벨이 똑같은데 날짜가 다른데 이게 3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같은 가중치가 매긴 거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3개월 이후부터는 같은 레벨인데도 조금 달라진 가중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합계를 내서 이 리뷰가 명동 교자의 그 스코어인데, 합계를 내면 리뷰가 많은 음식점들로 랭킹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또 총합과 그 평균값을 적절한 비율로 합쳐서 랭킹을 했습니다. 명동 교자 본점이 서울에서 제가 한 8만 개의 음식점을 긁어왔는데 그 중에 14위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머먹에서는 각 카테고리별로 랭킹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특정 다수가 만족할 집은 GNN 기반의 모델로 추천이 되고, 그 중에서 랭킹화를 하는 거는 이 머먹에 있던 연구로 붙여서 지금 최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리를 하면 관계성이 잘 표현하는 그 모델에서 맛집을 잘 추천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인데, 앞으로 이게 계획이 많이 된 것. 저희가 10월 말부터 해서 지금 10주 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계속해서 해 나갈 생각인데, 예, 그에 대해서 있는 정보들 더 보고 싶으시면 이 QR 코드를 보시면 됩니다. 글로 정리된 것도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AI 랩이라는 랩을 맡고 있는 임주왕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이게 실패해도 괜찮은 세션이라서 이제 실패에 그 중점을 두고 준비를 해서 저희 연구 내용은 별로 없거든요. 일단은 뭐 발표하면서 조금씩 말씀드릴게요. 네, 목차는 대략 이렇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를 합쳐서 뭐 한 두세 개 정도 하려고 그랬는데, 각자 이제 레버를 모집하다 보니까 조금 분야가 좀 상이한 것도 있고, 물론 예상은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각자의 연구를 일단은 진행했어요. 이제 8주 동안 진행을 했는데, 그래서 뭐 아트앤테크의 뭐 좀 전반적인 그런 것들도 보고, 그다음에 HCI나 UX, 디자인 같은 거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상호작용 같은 것들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 양자 컴퓨팅 같은 것도 조금 공부를 했는데, 이거는 좀 많이 다를 수가 있는데, 왜 했냐면 저희는 좀 크게 봤거든요. 이게 되는 거라는 게 아니고 안 되는 걸 좀 하다 보니까, 이제 뭘 하려면은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고 또 계량화를 해야 되는데, 계량화하기도 좀 힘들고, 이제 현재의 뭐 GPU, 뭐 NPU 같은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도 좀 그런 걸로 계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약간 양자 컴퓨팅이라는 다차원적인 것들을 좀 하다 보면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기술로는 좀 힘든 것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 연구 소개는 사실 요게 끝이고요, 거의. 네. 그래서 우리가 연구를 왜 하는가를 잠깐 처음에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그 논문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 많죠. 물론 뭐 저도 논문 써야 되고 하기도 하다 보지만, 이제 그렇고 뭐 저 논문에 대한 임팩트 팩터 이런 것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연구자로서 내가 얼마나 알려져야 되는지, 이름이 얼마나 알려지는지 그런 것들도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저 뭐 연구 과제 많이 신청해 보셨으면 알겠지만, 연구재단에 우리 뭐 묶여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연구재단에서는 된 걸 해야 되니까. 그리고 연구 실적도 항상 뭐 내가 어디 취업을 하거나 하려면은 실적 목록 다 제출해야 되고요. 꼭 논문이 아니더라도 뭐 책을 쓰시거나 아니면은 뭐 어쨌든 보고서를 하거나 뭐 그런 것들도 꼭 필요하겠죠. 자, 이런 것들은 되는 연구들이잖아요. 어쨌든 결과물이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돼야 되고, 여기서 만약에 뭐 논리적으로 안 되거나 아니면 리젝이죠, 무조건.
아시겠죠?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여기는 랩이니까 그냥 좀 편하게 하자. 그리고 좀 우리가 생각하던 것도 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생각을 했고요. 어차피 예술과 기술을 접목시키는 게 사실 좀 많이 어렵죠. 아직 저도 한 뭐 3, 4년 정도밖에 안 했는데 원래는 공학을 했는데 지금은 예술을 조금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의 연구들은 이제 실험 같은 걸 할 때 보면은 적당히 뭐 실험치가 나오고 예상치가 나오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저희 연구는 요 가운데가 없는 것처럼 돼요. 이제 그 결과는 있죠. 결과는 우리가 상상하는 거죠. 사실은 안 된 거고 이제 시작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근데 가운데 과정이 굉장히 모호하고 뭔가 정해져 있는 것도 없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상태로. 물론 이런 연구 하면 안 되죠. 사실은 그냥. 근데 우리는 뭐 돈 받는 것도 아니고 뭐 뒤에서 잠시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짧아서 사실 뭐 많이는 못했어요. 그냥. 네. 그래서 연구를 하려면 보통 뭐 가설도 세우고 뭐 여러 가지 뭐 테스트도 하고 그다음에 결론도 내고 해야 되는데 저희는 결론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냥. 네. 없는 거 아니 엄밀히 따지면 없는 건 아니죠. 그냥. 뭔가 이제 우리가 그 컴퓨터를 해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론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리고 예술이나 뭐 그런 것들은 뭐 결과물은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람이 만들고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상 뭐 자동화라든가 AI로 만들긴 하지만 굉장히 불편한 점도 많고 잘 안 되는 점도 많아서 일단은 그 완전 자동화 또는 뭐 AI가 생각하게끔 만드는 것들은 좀 접어두고 잠시는 접어두고 있습니다. 지금 짧은 기간에도 어렵고 그리고 뭐 연구비를 받아서 한다고 해도 체계적인 연구가 좀 힘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상 결론은 거의 없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본격적인 지금까지도 실패 사례인데 어쨌든 실패 사례를 좀 공유해 드릴게요. 일단 랩 활동을 할 때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실패해도 괜찮나 그 세션이 있었어요. 그 모드팝에서 그때 이제 그때는 되게 많이 오셨거든요. 그 자기가 랩장을 하겠다 그런 분들도 많이 오셨었는데 실제로 신청한 사람이 저랑 한 두세 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랩 활동에 대한 그래프긴 한데 그 전에 신청했을 때도 많이 없었어서 그리고 계획서 뭐 제가 다 본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분들도 왠지 되는 거를 많이 만들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해도 되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모집을 했어요. 근데 10명 좀 넘게 오셨어요. 그래서 첫 시간에도 그래도 거의 다 많이 오셨어요. 온라인으로 거의 진행을 했고 오프라인을 2번을 했는데 오프라인은 첫 번째도 그래도 한 4-5분 오셨죠. 네. 근데 이제 첫 주 지나고 둘째 지나고 뭐 근데 제가 뭐 여기 랩만 하는 거 아니고 다른 랩들도 몇 개 해봤는데 사람이 점점 줄어요. 그냥 그게 이제 뭐 랩장의 능력이나 약간 뭐 내용의 문제라기보다는 뭐 좀 다른 데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좀 편하게 올 수 있고 약간 여기는 자유로운 연구를 추구하다 보니까 또 처음에는 시간이 됐는데 저도 뭐 시간이 없게 돼서 약간 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인원은 그래도 한 뭐 4-5분은 계속 꾸준히 오셔서 그래도 끝까지 완주는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짧아서 좀 빨리 끝난 것 같아요. 그래도 랩 활동에 대해서 그래 8주 동안 뭐 이것저것 그래도 스터디도 많이 했고 얻은 거는 각자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이렇진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예술도 하시고 그다음에 뭐 아예 작가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아예 연구원분들도 계시고 뭐 코딩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제 각자의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사실 좀 많이 없죠. 그냥 그렇게 이제 꾸준히 해오셨던 분들이면 조금 소통이 될 텐데 이렇게 이제 각자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이제 논리적으로 구성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예술 하시는 분들은 되게 큰 걸 얘기하시고 이러겠다 하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의 문제가 있었고 일단은 서로의 이해도를 좀 구성을 해야 되니까 첫 번째는 이제 각자 진행하는 걸로 뭐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뭐 예체능 문과 있는데 예체능 문과는 다르죠, 확실히. 예. 이과도 이과 나름이긴 한데 어쨌든 좀
그렇습니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문과 분들 굉장히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뭐 내성이 생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네. 네, 그래서 보면은 제가 뭐 협업이나 뭐 이런 것들을 여기 아니고 뭐 다른 데서도 하기는 하는데 항상 그 뭐 예술 하시는 분들하고 기술 하시는 분들하고 협업할 때 좀 주의해야 될 게 기술 하시는 분들은 이거 얘기 들으면 될 것 같다고 해요. 근데 막상 하다 보면은 이거를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내 생각이 아니고 예술가나 작가들의 생각이니까 그래서 조금 큰 얘기가 되고 그리고 프로젝트가 좀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가능하다 보면 이제 예술가분들이 기술을 배우시는 경우가 좀 잘 하시거든요. 자기 생각을 직접 만들 수가 있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손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뭐 컴퓨터도 써야 되고 이제 코딩도 해야 되고 모델링도 해야 되고 뭐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최근 몇 년 동안은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게 좀 많습니다. 네,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 되는 거 이거는 진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되는 거를 해야 되고 이제 저희 랩은 근데 뭐 된다고 해도 돼요. 그냥. 네, 그래서 좀 어제 좀 그런 일이 있긴 했는데 사진이 좀 적절한 거 아니에요? 하여튼 뭐 그런 것들도 있고요. 네. 어쨌든 근데 저희는 이제 일단은 크게 잡았고 어려운 건 다 알아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 공부를 하면서 남는 건 충분히 있습니다. 여기 그 혁신 연구과제 실패 사유 같은 것들을 보시면은 이제 이런 건 실패해도 돼요. 실패해도 충분히 남는 게 있고 근거 자료도 충분히 있어야 되고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 뭐 먼저 할 수도 있고요. 같은 공통의 목표를 한다면 돈이 더 많거나 아니면은 뭐 미국 같은 경우 뭐 더 연구 인력이 많거나 그러면 더 빨리 성공을 하겠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가능성이 부족하다거나 그렇게 해도 연구 노트나 이런 것들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도 만들고 하다 보니까 물론 뭐 저쪽은 연구비를 좀 받고 하는 쪽이다 보니까 약간 뭐 미안함이나 약간 실패에 대한 부담이 있겠죠. 당연히 연구자라면 연구 책임자라면. 그래서 근데 저희는 이제 돈 받는 거 아니니까 이제 실패해도 좋죠. 네. 뭐 왜 좋은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네. 우리가 잘 가고 있는가는 사실 중요할까요? 연구 어느 정도 해보신 분들은 약간 이런 딜레마가 있을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랑 그다음에 가고 싶은 방향이랑 다른 것들. 어쨌든 그 마감일이 다가온다면은 요것들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록을 많이 남겨두고 그다음에 그 우리가 스터디 하다 보면은 저희랑 비슷한 길을 가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분들도 이제 논문으로 나온 것들이나 출판물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그 남는 것들이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보고 그 다음 길을 잘 방향을 잘 잡아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미 있는 얘기도 저것도 그럴듯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온라인 위주로 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코딩 그냥 요즘은 해주기도 하니까 근데 뭐 제대로 해주지 않죠. 저런 주석 같은 것들도 다 넣어주기도 한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있는 연구들이고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냥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거지. 많이 찾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국가 연구 개발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약간 그 연구에 그 근육 키운다고 생각하고 하시고 그다음에 흙은 돌아가잖아요. 이런 것들도 네,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약간 매몰 비용 같은 것들 고생하시는 분들 많은데 적당히 투자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2기 모집은 지금 계획서는 제출됐고요. 한 1월쯤에 할 거니까 자기가 뭐 아무거나 뭐 이상한 거 하고 싶다 하시면은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대부분 진행할 거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